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59회죠. 네. 네. 60회를 향해 가고 있죠. 네. 90년대 언저리라고 했지만은 88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언저리니까. 언저리니까요. 언저리니까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쇼입니다. 린입니다. 민입니다. 사카린입니다. 입니다로. 옛날 책. 몇 학년, 몇 반, 몇 번, 누구입니다. 그 최근 그 본의 아니에 이제 자주 나오는 김수민 어린이. 저는 정릉 초등학교 3학년 6반 뭐 이렇게 하는. 예. 그래서 왜요? 그랬잖아 덕선이도 세계는 서울로 서울을 세계로 아쉽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기에 선수들과 우리나라의 큰 행사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게 그 최근에 딴 얘기인데 완전. 네. 그 롤챔스라고 네. 그 롤드컵. 게임 롤이라는 게임 롤드컵이랑 롤챔스도 다른 겁니다. 그래? 예. 롤드컵은 올림픽 같은 거고요. 롤챔스는 아시안 게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하여튼 이제 롤챔스가 이제 방송을 맨날 하는데 이제 되게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해요. 아무리 게임 방송이기도 하고 되게 네. 트렌디하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 아이니를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걔네 해설자들이. 근데 그 전용준 캐스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용준 캐스터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자기소개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전용준이 전용준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 돌림판 하면 자기가 이제 중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렸는데 이제 롤챔스가 딱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손으로 돌려서 롤챔스를 바꿔요. 그런 다음에 와 롤챔스 당첨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롤챔스 중계하시게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용준 캐스터의 그 어떤 그 개회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 하면서 이렇게 쭉 끌어요. 네. 여기서 한 10초 정도 끈 다음에 자 갑니다 하는 그 시를 전화 통화로 시를 하는 거예요. 시를 하면서 그 중계하는 실제 모습에서 시작합니다라고 연결되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람들 이렇게 쫙 보여주는 그 되게 전율이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에서 올림픽 얘기를 하고 있었죠. 88 네. 서울. 네. 그때 우리나라가 전체 성적 종합 4위. 전무후무하고 난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 이 그렇죠. 성적이.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자기네 동네 페널티라고. 나와바리. 나와바리. 나와바리에서 홈 경기. 어드빈 치즈로 우리가. 똥개도 우리 집에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아우 저렴하다. 그때 1등이 소련이었어요. 소련. 소비에트 연방. 이름도 참.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좀 잘하는 그게 이제 엘리트 체육하니까죠. 그렇죠. 중국도 지금 사실은 핑퐁. 되는 애들만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인구가 여러 나라가. 너네 1%와 우리의 1%는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2위가 동독이에요. 동독. 이것도 저기 서독동독할 때 그 동독이죠. 동독이에요. 네. 독일인데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무너지기 전. 전이죠. 그리고 3위는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미국. 그리고 태권도가 이때는 시범 종목이었고요. 어허. 정식에 경쟁할 수 있는 종목에 간 게 시드니. 근데 태권도가 말이 많죠. 네, 왜냐면 약간 좀 이렇게 재미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가끔 메달을 이란 선수들한테 뺏겨요. 중동. 그렇지. 그러니까 종주국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막 이런 멘트가 종종 나오죠. 종종 나오죠. 네. 그리고 그 태권도 선수 문대성 이런 분들도 언론에 왕왕 나오면서 네. 이미지가 안 좋아졌죠. 이동준 씨는 어떤 위치인 거예요? 클레멘타인의 이동준 씨. 번외. 똥꼬쇼를 하신다는. 그분 요즘에 오지 돌아다녀요. 뭐 하세요? 그 오지 돌아다녀서. EBS 프로그램인데 그 다른 나라 오지에 가서 생활 체험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 하나 맡아서 재밌을 것 같아. 재밌겠네. 그런 거 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어르신과 함께 살면 이런 프로를 볼 수 있답니다. 아이고. 그 어르신이 누구? 또 우리 아버지의 또 페이보릿을 또 지켜버렸네. 또. 네, 그러합니다. 그렇고요. 그때 남자 핸드볼이 은메달을 받았어요. 이 핸드볼이 효자 종목이에요. 대대로. 그렇죠. 근데 이때 되게 훌륭했던 선수가 윤태일 선수라고 하는데
방어율이 52%. 엄청 높은 거죠. 정말. 근데 문제는 핸드볼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인기 종목이 아니어서 실업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카타르 항공을 타고 유럽을 갔거든요. 근데 카타르 항공 어때? 그 언니들이 되게 이쁘다던데. 예뻐요. 예쁜 정도가 아니에요. 그지? 막 아니 그냥 예쁘다 그러면 안 되고요. 1% 그냥 대단합니다. 제가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서 제가 서역의 귀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모자 있잖아. 카타르 항공. 네, 그거는 네. 카타르 항공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니 그거 말고 약간 그런 빵 모자. 같은 거 네. 있지 않아? 나 그게 맞아. 너무 단하고 이쁘고. 아니 근데 그게 짱인 게 뭐냐면 얘 그때 이제 사카라 씨와 저랑 둘이 얘기한 건데 뒤에 그 머리를 정리하기 위한 그 망 같은 걸 이렇게 그치. 그 뽕을 만들잖아요. 그 뽕의 크기가 짬이 아닌가. 정말 예. 가채. 그 왠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대왕 대비만 받고는 크잖아요. 네네네. 일생을 걸쳐서 머리잖아 그게. 근데 카타르 항공에서 저희가 시티 투어를 잠깐 했어요. 경유를 했는데 네, 도하. 그 나라는 이게 인기 종목인 거예요. 핸드볼이. 맞아. 그래서 핸드볼 대회를 한다고 온 나라에 이렇게 광고가 포스터가 엄청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우리나라 뭐 축구 경기 보는 것처럼 핸드볼이 인기 있는 국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지? 왕자 부부가 가서 보고 참관하고 이런 경기로 대접을 받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월드컵이 그 다음 월드컵이 카타르 아니에요? 지금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고 월드컵. 다음요? 92년? 아니, 아니 90년 90년? 아니 이제 돌아올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돌아올 현 시점에서 이제 할- 돌아올? 이제 브라질 앞으로요. 다음에 브라질 다음이요? 카타르 카타르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 그럼 현실 세계는 또 관심이 없어. 저희가 또 스포츠에 밟지 않아서. 지금 우리 88년도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안해요. 그쵸. 근데 아무튼 도하 아시아 네. 게임을 했던 도하시에서 그걸 봤던 기억. 그래서 이제 윤태일 분이 이제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수를 못하고 실업팀이 없으니까. 이제 하다 너무 잘하셔서 카자흐스탄의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셨어요. 이제 외국인 감독이라 좀 핍박도 받으시고 그러시다가 다시 재임용되셔서 그 도하 아시안 게임에 감독이 없는 상태로 은메달을 땄어요. 그 팀이. 그리고 나중에 감독이 없는데도 은메달. 아니 그러니까 훈련 거의 직전에 그러니까. 경기 직전에 잘렸다가 다시 복직하셔서 결국에 아시아 여자 핸드볼 선수 금메달을 땄어요. 한국을 꺾고. 지금도 현직 거기 카자흐스탄 여자 핸드볼 감독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인기 종목을 한다는 건 이런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나라에서 끝까지 할 수 없는. 빅토르 아니네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비슷하다고. 아니 근데 그 비슷하잖아. 빅토르한 예. 안현수잖아. 예. 빅토르. 그건 아닌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한 건 아니지. 아니지. 어쨌건 외국에 가서 아니야. 아니야. 이전 그거는 협회가 그 사람을 거의 내쫓은 친 거지. 거지. 이거는 그치. 자발적으로 나간 이거는 거고. 내가 먹고 살 길을 찾아 나간 거고. 근데 뭐 여전히 그 핸드볼은 좀 비인기 종목에 취급받잖아요. 맞아. 그렇죠. 근데 맞아. 그나마 88올림픽 때 우리 한국이 은메달을 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막 TV에서 핸드볼 하는 거 보고 저희도 막 친구 공 던지고 막 그랬던 기억나요. 핸드볼 한다고. 왜냐면 핸드볼이 좀 골대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세우기가 좋거든. 맞아요. 공 막 맞추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공간적인 제약이 상대적으로 그쵸. 좀. 좀. 그래서 이거 체육 시간에 핸드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수구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있었어. 맞아. 수구는 수구. 물에서 하는 게 손수. 손수. 그래서 수구라는 체육책에 써 있는 것도 있었어요. 네, 과도기 때문에. 수구는 소지섭이 한 게 수구인 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여자 핸드볼 우생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우생순 스토리는 아니고 이제 그 이전 세대인데 이전 세대죠. 이 세대가 있었기에 여기서 이제 금메달을 땄기에 이제 그 다음으로 약간 한국 여자 체육계 고급 인력들이 나 핸드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바로 직전에 LA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따고 서울에서는 금메달을 따요. 근데 한국의 구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첫 종목인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이때 팀에서 있던 골키퍼가 손민아라는 선수였는데 네.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허재
어우, 농구 선수의 허재랑 허재가 그거를 농구허재. 선수 선서를 해요. 개막식 때. 또 사귀었다고. 지금 허재는 지금 부인이 지금 허웅 어머니가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이게 좀 메달을 딸 수 있는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그 남자 선수, 여기 인기 있는 여자 선수 그렇죠. 해서 이렇게 시킨 거죠. 네.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메달, 이 비인기 종목이지만 성적은 좋은 그런 이렇게 비운의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때 아까 저는 이게 진짜 특이해서 찾아왔는데 남자 수영 메달이 굉장한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그 미국의 맷 비욘디라는 사람이 6번째 금메달을 서울에서 딸 뻔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저지한 게 아프리카 수리남이라는 국가에서 수리남. 네. 네. 안소니 국가면. 네스테라는 사람이 딴 거예요, 금메달을. 근데 그의 조국에는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쿨러닝 같다, 쿨러닝. 야, 그러네요. 진짜 쿨러닝 갖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수영에서 메달을 딴 최초의 흑인.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는 흑인 그러네요. 네. 흑인 육상 이런 데서는 항상 두각을 나타내지만 네. 수영은 거의 펠프스 같은 진짜 펌핑된 오빠들이잖아요. 그렇죠. 역삼각형의. 펠프스 그렇게 많이 먹는다. 이안 소프.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이게 그 자메이카 봅슬레이가 생각을 하면서 쿨러닝. 네. 그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심건호 선수 방송인으로 잘 나오고 공무원 그렇죠. 하셔야죠. 근데 이제 중계는 못 하시죠? 네. 중계 그 양반 근데 그 양반이래. 그 공기업에서 일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하면서 방송도 나오면서 연금도 받고 이러시던데? 네. 아이고. 뭐 사람 살 거는 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 자기 숟가락은 자기가 갖고 그래서, 다닌다. 네. 맞죠. 혹시 레슬링 잘 아세요? 빠대로? 그러니까 뭐지? 그레코로만 형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거 댓글 엄청 달리겠다. 그것도 모르고 너희 지금 스포츠로 하냐고. 이거 자를까? 야, 내가 나가도 니들보다 낫겠다, 막 이러고. 근데 이게 무슨 룰 자체가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레코로만 일반인들로서 형이 모를 수 있지. 레슬링이라는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무슨 어떤 점수를 만약에 따고 이러면 특정한 자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레코로만 형이었던 것 같고 프리스타일은 그런 게 없이 그러니까 유도 같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때 아닌가? 김영남 선수는 아니면 이 체급이었나? 아니야. 모르겠다. 예. 체급은 아니야. 네. 이 대회가 마지막 대회였던 거예요. 은퇴 직전의 대회인데 메달을 따서 너무 좋았고 연금을 또 한명우라는 선수는 국대 선발전에 탈락했는데 직전에 다시 재도전했는데 된 거예요. 오. 근데 메달을 땄으니 너무 개인사 쪽으로도 감격스러운 거죠. 이때 인터뷰 찾아보면 정말 감동이 나죠. 야, 근데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따는 그 순간에 그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이 짜릿함?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수가 막 그 인터뷰하면 다 울잖아요. 그쵸. 막 울면서 그거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그 어렸을 때 보면 맨날 그런 생각했어.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지? 이게 저희 저번에도 언뜻 얘기했는데 저희 고등학교가 탁구를 밀었어요. 그래서 탁구를 하면 이나준 탁구부밖에 생각이 안 나. 탁구 그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유남규? 아니 그 젊은 알고 있는데 그 베이징에서 그 남자. 아이고 유승민. 유승민. 그렇지. 유승민이 저희 학교 선배였고 탁구부였어요. 탁구 신동 아니에요. 온 탁구부는- 나라가 좋아. 근데 중국 선수 이기고 메달 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탁구가. 진짜 거기 또 그 나라가 장난 샀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였는데 다 똑같이 탁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이 저희 동네가 시골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거의 다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그 고등학교 동문 아저씨들이 내 학교의 후배이자 내가 국가대표인데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얼마나 금메달을 또 그 적지에 가서 근데 중국 선수를 그래서 메달을 받고 그 파란색 마이 아세요? 국가대표 그렇지. 마이? 네. 예. 국가대표 마이를 입고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갔어요. 왜냐면 학교 동문회에서도 그분한테 뭐 장학금도 주고 그렇지, 지원을 했겠지. 했었기 때문에 당시 체육 선생님이 감사 사진을 찍어갖고 책상에 올려놓고 내가 얘랑 사진을 찍어. 아니 근데 그때 진짜 획기적인 일이었어 진짜. 아니 기대는 했지만 정말 딸 줄 몰랐고 그게 세계 랭킹 1위였잖아요. 그 남자. 근데 이게 되게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래갖고 그 민씨랑 가면은 저희가 가는 약간 그 저희 친정에서 좀 옆 동네 가면은 모태범 선수가 살아요. 모태범 선수. 그래서 유명하죠.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뭐지 어마어마한 돌로 뭐 새겨놓은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금메달 마을이라고 새겨가지고 그때 그 밴쿠버 올림픽 때가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그리고 저희 우리 김느까지 김연아 선수까지 진짜 그래가지고 그게 올림픽 맛이 그러니까 그 거기 저수지 올라가는 데께 저수지 올라가는 데께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 거기 그게 있습니다. 모태범 선수가 있다. 저희 뭐 유적지 설명하듯이. 아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탁구 얘기 나와서 그때 그 저기 88올림픽에서 유남규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그래가지고 유명하잖아. 그쵸 지금은 그 맨날 인물 개그로 그렇죠. 소비되지만 인물 그리고 가끔 이제 그 TV에서 막 탁구 뭐 관련된 거 나오면 이제 우리 나오시고. 동네 예체능 뭐 이런 거. 거. 우리 동네 예체능 첫 종목이 탁구였어. 그러고 그게 보니까. 생활체육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생활체육에 거의 그 배드민턴이랑 1, 2위를 다툰다는. 네. 배우기 쉽고 돈 적게 들고. 그렇지. 채 라켓이랑 이 공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주민센터에 그 다이만 넣어주면 돼. 공간도, 다이만, 예. 그렇지. 강당에. 바람만 안 불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학교에 탁구 다이가 많아가지고 수행 평가를 탁구로 했어. 나 그 서브를 그렇게 못 넣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 이렇게 도구가 많으니까 애들 준비물 안 갖고 와도 되는 걸로 그렇지. 시키려고. 옛날엔 탁구장 이런 것도 많지 않았었나? 예, 많았죠. 그렇죠. 실내 탁구장. 실내 탁구장 동네에. 저희 집 앞에도 있어요. 당구장 이런 식으로 있었던 네. 기억이 근데 그게 진짜 큰 평수가 필요가 없어. 그렇죠. 뭐 지하여도 되고. 아니 진짜 지금 우리 녹음하는 요거에 한 4개만 이어붙이면은 탁구대 한 3개 정도, 4개 그렇죠. 정도 할 수 있지. 의자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그 짓을 많이 해요. 책상 붙여놓고. 그 짓이라고 하지 말고 탁구. 그러니까 아니 탁구를 한다. 책상을 붙여놓고 나 깜짝 놀랐어 나. 실내화를 손에 끼고. 맞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탁구가 그 아니라 공 하나만 있으면 우리 모두 자유가 될 수 있어. 탁구는 아니지만 탁구는 아니고 손 탁구. 그건 짓이라고 그래요. 아주 재밌죠. 그쵸. 더 재밌었던 양궁. 양궁.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죠. 정말 네. 몇 개를 쓰러 온 거야. 그 유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가대표 되는 게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정도로 그 뭐지? 관역에 카메라 렌즈를 뚫어버리는. 그렇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어떤 올림픽이었는지 2번 뚫었어요. 똑같은. 네, 그 여자분이. 한 할 때. 네. 근데 이게를 막 설명을 해. 우리나라 양궁이 이렇게 뛰어난 거네. 고려시대 수렵도를 보며 말에 타서 뒤돌아 앉은 채로 활을 쏘고 있다. 그렇지. 우리나라는 북방민족이고 기마민족의 전통이 있어 이렇게 활을 잘 쏘는 거다. 주몽이 이름도 활을 잘 그치. 쏘는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썰을 풀기 시작해요, 아저씨들이. 근데 그거 무슨 막 역사서 같은 데 내용 보면은 막 그 화살 잘 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 같은 게 남아있는데. 최종병기 활 봐봐. 네. 아니, 근데 그거 조금 아포칼립스. 오바긴 한데, 그러니까 막 하늘을 향해 활을 쏘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원거리를 쏘기 위해. 그리고 그 활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 중에, 그러니까 활이란 게 결론은 강력한 힘으로 가장 멀리 있는 걸 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힘, 탄력성, 그게 높아야 되는 건데, 그걸 만드는 기술이, 그러니까 서양하고 동양하고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 그러니까 서양은 그레이트 보우라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서양이 만드는 그레이트 보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으로 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갑옷을 뚫고 그 안에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거라면, 죽이는. 동양은 막 이제 좀 정밀하게 목을 맞추고 막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서양에서 아무리 발달되는 활보다 그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각궁, 그게 최고고,
이거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어서 지금도 전승을 예, 해요.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민어를 같이 먹었잖아요. 그죠. 민어의 불에. 민어의 불에가 원래 뭐지? 그 민어가 아니지. 우리 저번에 민어라는 생선이 있는데 예, 민어 생선이 있는데 거기에 불에를 그 악교로 사용해서 그 실을 먹이면 그 실의 탄력성이 끝까지 유지해서 활을 아무리 끝까지 당겨도 그 실이 끊어지지 않는. 아실 거예요. 예. 민어 한 마리 다 먹어도 불에 안 먹으면 안 먹은 셈 친다 하는 그 부분인데 쫀득쫀득한 약간 콜라겐 느낌이 네. 나요. 근데 그거를 저희 접착제처럼 사용한 거죠. 근데 그거를 써야만 활이 된다고 네. 어르신들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후반에는 더 이 발달될 때는 이제 서양도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다 실패했고 그래서 그 세뇌 같은 타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중세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버튼처럼 누르면 쏘지는 총 같은 석궁. 예, 석궁. 예,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고. 양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너무 이거를 훑어오잖아요. 그래서 룰을 바꾸는 거예요. 매해마다. 맞아. 매 올림픽 때마다. 대회마다. 훈련을 할 수 없게 막 일부러 막 바람 부는 데다가 막 활쏘라 그러고 그래. 확률 이게 그러면은 이게 영향을 받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이징 때 좀 심했어. 우리가 못 할 거면 너네도 안 돼. 막 이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바람을 외워가면서 쐈죠. 그랬잖아. 그 바람이 오른쪽으로 보니까 왼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쳐야 돼. 이거 순간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선수가. 대단하죠. 진짜 감각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인도 여행을 잠깐 했는데 그 인도가 되게 크리켓을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인도 아저씨들이랑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좀 대화를 했어요. 이제 그 기차에서. 근데 자기는 크리켓 자부심이 대단해. 그래서 크리켓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나를 뭔가 좀 이렇게 띄워주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네 너무 우리 자랑만 해서. 우리 자랑만 너무 한 거야. 근데 얘들이 생각나는 게 한국 스포츠 하면 생각나는 게 양궁밖에 없나 봐. 이 아저씨는. 올림픽에서 너무. 한번 제대로 보셨네, 한번. 올림픽에서 진짜 매번 너네는 어떻게 양궁을 그렇게 잘하냐고. 니네 집 뒷마당마다 다 궁터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리켓은 정말 걔네 동네마다 있대요. 그 크리켓장이. 국가 스포츠라는 거. 국가 스포츠. 게이트볼처럼.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기차 타고 가는데도 막 애들이 크리켓을 하고 있어 옆에서. 재밌다. 저거 보라고 막 자기들은 매번 있는데 니네들 그러냐고. 사람들이 많이 하냐고. 근데 사실 우리 엘리트 체육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만져도 못 먹는 건데. 나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고. 비싸잖아요. 그리고 비싸다고 배우려면 나도 그래서 베리 익스펜시브 투 런 베리 익스펜시브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렇게 고급 스포츠인 줄 몰랐다고. 근데 너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는데 빙상협회랑 다르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양궁협회가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이건 딱 이거 해서 수준이 너무 탈락하면 끝. 뭐 군대 뭐 이런 사정 봐주는 거 없음. 그냥 잘하면 됨. 이게 뭐 80살이 됐건 해서 쏴서 딱 그 기준 넘으면 무조건 국가대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 이번에 그 피겨스케이팅도 얼마나 웃겼는 줄 알아요? 그 김연아 키즈 있어요. 알아요. YTN에서 광고. 걔가 1등 했는데도 나이 안 된다고 메달을 안 줬어요. 메달이래. 아니 국가대표를 잘라버렸어요. 걔가 메달 1등을 했는데. 이거 인도 노래 틀어놓고 그거 했던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바지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완전 잘하던데? 걔가 진짜 잘하거든. 근데도 걔를 안 해가지고 온 나라가 다 빙신연맹 또 빙신짓 한다고 이랬더니만 그 국가대표 룰은 있으니까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태릉이 선수촌 쓸 수 있게 해주겠다로 뒤 한 발 물러서. 왜냐면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두 개였던 거죠. 국가대표도 안 되고 국가대표가 안 되면 태릉 선수는 입청을 못하니까. 애가 지원을 못 받잖아. 제가 UMC가 많은 명언을 했지만 그분이 한 명언 중에 최고가 있죠. 무능은 대부분 불의에 가깝다. 그렇지. 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게 그 협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양궁은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공평한 협회라는. 대단하다. 야, 양궁협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돈도 받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썰을 길게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재밌잖아요. 진짜 여기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88 올림픽. 아니 이건 심지어 그 아이돌 선수권대회 거기서도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잘 쏴? 아니 난 진짜 너무 신기해. 여자 아이돌들이 너무 잘 쏴. 깜짝 놀랐어. 여자 아이돌도 그냥 솔직히 연습 한 달이나 했겠어요. 그랬는데
너무 잘 쏘는 거예요. 어릴 때 저거를 시작했더라면 인생이 그렇지. 그래서 맨날 거기 나오는 그 아육대 하면은 그 양궁에 맨날 해설에 나오는 여자 그 옛날 양궁 선수 출신 그분이 예, 맨날 안타까워요. 좀 더 양궁을 일찍 시작했다면 그런 노래를 안 하고 양궁을 했다면. 댓글 중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사장님 하라를 풀어줘요. 근데 진짜 좀 그때 그러니까 그 부분만 봤어요. 양궁만. 하도 재밌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양궁이 이렇다면 남자들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중국은 운동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축구 잘하는 11명이 없어? 그렇지.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애는 지금 탁구를 치고 있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라고. 지금 이게 축구를 접할 기회가 없고, 운동이라면은 탁구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중국은.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아이돌이 아니라 양궁을 만져봤다면 그 소녀가 어렸을 때 그렇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격은 또 잘 안 돼요. 아니야, 사격도. 그러니까 잘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잘 안 돼요. 많이는 잘 안 돼요. 옛날엔 막 석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치. 쏘는 거 잘해. 장미 있잖아, 장미. 네. 장미가 또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올림픽의 꽃은 언제나 육상 종목이긴 하죠. 우리는 참 재미를 이제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데. 그쵸. 근데 여자 4명이 400m 계주를 했어요. 근데 그 기록이 3분 15초 17. 근데 지금도 이게 신기록이에요. 오. 대단하다. 안 깨졌어요. 건 30년이 되도록 안 깨졌는데 1위 미국이 아직도 1초벽을 얘네는 3분 16초란 말이에요. 15초대를 못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수들도 발전하고 체격도 발전하고 스포츠 기술도 발전하는데 30년에 걸쳐서 기록이 안 깨지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니들은 또 어떻게 뛰었지 정말 소비에트 연방에서 제일 잘 뛰는 거 한 명씩 뽑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깔끔했던 양궁이 있는가 하면 복싱은 최악의 편파 판정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복싱. 복싱은 우리나라 복싱 좀. 그때 박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상대였던 미국 선수가 거의 이겼다고 해줘야 되는 판정승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고 이러니까는 이 선수를 금메달을 주니까 이 분이 아까 소트니코바처럼 맘 놓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지원 님이. 내가 잘해서 땄으면, 나 금메달 땄어! 와! 그럴 텐데, 이게 내가 한국이라서 어드밴티지를 받았나? 이렇게 되면 기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복싱 팬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로이 존스 주니어라는 선수가 은메달이었대요. 근데 후에 되게 히트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최악의 편파 판정이라고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 경기예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승마가 올림픽 종목에 있었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근데 뛰어다니는 거. 말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한국에 가축 방역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말들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승마 경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승마만. 승마만. 네. 근데 이게 자존심상 허락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보통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이 과천 경마공원입니다. 그리고 가축 방역의 새 장이 열린 거예요. 야. 남의 나라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올 때는 무슨 검사를 해야 되고 나갈 때는 무슨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동물원도 힘들었겠네요. 다른 나라에 있는 거 들어오기가. 그게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 비싼 말인데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에 그렇게 종자가 좋지 않은 말과 교미를 한다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도 안 되고 전염병이 걸려가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안 되고 워낙에 몇 억씩 하는 말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새롭게 아예 시스템이 한번 도입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승마는 고급 스포츠라 나중에 올림픽에서 빠져요. 맞아. 아시안 게임에만 이게 봤었던 거 올림픽이 월드컵이랑 다른 게 월드컵은 프로의 경기지만 올림픽은 아마추어 레짐이기 때문에 너무 고급 훈련 스포츠를 받은 사람들만 참가할 수 있는 건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야구 같은 거
축구 그렇지. 같은 거를 빼나 마냐 이게 어. 항상 논란이 되거든요. 종목이 야구는 실제 빠졌잖아. 네. 그래서.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는 경기 그 대회거든요. 올림픽 자체가. 그래서 승마는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도쿄올림픽 2020년에 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야구를 시범 종목이라도 넣으려고 일본이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야구가 들어가야 흥행이 되거든. 일본은 그렇죠. 될까 몰라. 2020년 이제 곧이에요. 4년 후에요. IOC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응.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한 게 아주 많죠. 아. 네, 도쿄올림픽은 그 사실. 엠블렘 그렇죠. 표절 문제도 있었죠. 도쿄올림픽은 시간을 좀 들여서 라스트에 썰을 풉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이 있었어요. 과천 경마장처럼. 네. 일단 국가의 바코드라는 걸 이제 사잖아요. 바코드. 바코드 이렇게 찍는 네. 걸 이제 하잖아요. 국가 바코드가 880인데 이게 88 올림픽이어서. 야. 아. 우리나라에서 나온 하늘로 물건 팔 때. 880이었고 이때 이제 올림픽 열리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계획이 딱 그때 딱 맞춰서 해줘요. 아,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 순환선 그거. 아. 그럼 그때까지 2호선이 없었어요? 아니 2호선이 일부역만 있는 거죠. 어. 근데 아. 이게 순환선으로 이제 완성형은 아니었다는 완성형이 한꺼번에 이렇게 동그랗게 못하니까. 잠시를 이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잠실 그리면서 생긴 게 올림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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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림픽 88 대교. 그렇지. 대교. 올림픽 대교. 우리 올- 집에서 보여. 그리고 지금 있죠. 송파에 올림픽 공원. 공원이 그렇지. 있었죠. 평화의 문. 그리고 송파구 오륜동. 오륜동. 오륜동이 있어. 아, 오륜동이 그래서 오륜동이구나. 몰랐어.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아파트 있죠. 줄여서 올림픽 아파트라고. 그렇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좀 그쪽에 잠실 이쪽 신천 이쪽에 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아. 또 있어요. 오. 네. 86 아시안 게임도 예, 예. 있었으니까요. 그 회색 건물이 어느 그거죠? 그 그리고- 앞에서 이제 롤러브레이드 그때 많이 탔었어요. 그래, 그 지역 주민이잖아요, 조씨가. 그리고 와. 올림픽 로라는 그냥 올림픽 로. 올림픽 로, 로도 네. 있고 이건 88 올림픽 고속도로라는 건데 지금은 쓰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대구 광주를 있던데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붙이자 거야. 했는데 지금은 대구 광주 고속도로로 아. 근데 개칭됐습니다. 어른들은 아직도 그 88고속도로가. 아. 그 사이에 그거. 그쵸. 오른동이 아, 그래서 호남을 오른동이었죠. 입는 맞아, 맞아.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88을 타고 가면 된다라는 그렇지. 이야기를 했던 기억나네요. 그렇지. 예. 어른들은 다 그걸 88고속도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지명이 남아있죠. 네. 올림픽 공항하면 소마미술관이 있습니다. 아, 소마미술관 좋죠. 소마미술관 전시가 괜찮아요. 쓸데없는 정보, 씨. 근데 그 선수촌 아파트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선수들 묵고 그럴 용도로 만들어진 그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올림픽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네. 아파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게 나름 그 외국 선수들이 자야돼가지고 나름 되게 신경 써서 맞아요. 그 외국식으로 잘 만든 거라고. 그 당시에 되게 건물 멋있었어요. 네. SF 영화 보는 느낌. 그래서 그 건물을 분양을 받은 분들이 프리미엄을 팔고 하면서 아. 아파트 평수를 아이고. 늘려가는 시발점이 된 아파트 중에 시발점이 됐구나. 시발점이 됐구나.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럽네요. 부럽네. 네. 근데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치른 완전히 그런 해외 국제 빅 이벤트는 첫 번째였으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도 많이 남아있고 한 것 같아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몇몇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그렇게 날씨가 좋고 비가 안 오는 때가 지속될 수가 그래. 없다. 9월 3일 날 시작했는데 그때가 재수 없으면 가을 태풍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름이 넘게 날씨가 맑아서 날씨가 도와줬다. 그래. 라는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황이야. 그렇죠. 어. 방법이 없죠. 근데 몇 주 동안 그게 그래. 비가 안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지난주에 린 씨가 얘기했지만은 그 베이징 올림픽 때는 그 날씨를 제어했다면서요. 네. 근데 네. 그때 뭐 우리가 그런 기술 있었겠냐? 그러니까요. 있었어도 네. 뭐 비싸서 썼겠냐고. 그렇죠. 이때 우리나라 인공위성도 없었을걸요? 아.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나고 어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동시대 사람이 아니라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먹고 뛰었어요를 가져왔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이분이 근데 제가 아시안 잠깐만 게임 너무 미안한데 자꾸 9월 3일에서 9월 17일이야. 9월 17일. 개막이 미안해요.
아무튼 근데 이분이 그냥 간식으로 라면만 먹었다 지원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데 그 얘기가 와전이 된 거죠. 신문 기자가 이거를 좀 이렇게 써줘야 후원금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임춘혜 선수는 본의 아니게 그걸 평생 해명해야 되는 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라면만 먹은 게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먹었다. 네. 그러니까 밥 같은 거 먹었는데 그냥 너무 이게 보약도 먹고 했다더만. 그러니까. 여기 육상부 상황이 안 좋아서 간식으로 라면만 먹고 그랬다 이 정도의 얘기였는데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먹고 라면만 먹다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임춘혜 선수가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막 그 뭐 보약 먹었다 어쩌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평생 해명해야 되는 게 된 거죠. 나 지금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어떡해. 왜 1988에 봤으면 정복이가 하는 얘기 들었을 텐데. 네. 안 맞잖아. 아닙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체력 보강을 위해서 도가니탕과 삼계탕은 물론 뱀탕까지 먹었는데 라면만 먹고 어떻게 뛰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참.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라면만 먹고 열심히 했을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헝그리 정신. 그러니까. 배고파야 운동선수는 성공했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몰아갔을 거 아니에요. 약간 라면 만드는 회사들의 그런 뭔가 지금으로 따지면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그 양익선 선수가 너구리 먹고 그렇지. 싶어요. 그래가지고 농심에서 너구리 보내주거든요. 돈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 그래서 왜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사는데 그렇지. 집 지원해주고 농심에서 막 그렇지. 후원금 들어오고. 잘했네요. 너구리 먹고 싶어요. 난 어디 가서 맛짬뽕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 사 먹으라고 그럴 거야. 아마 정중히 사드세요라고. 그치,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때 이거, 지금 정주영 회장의 아드님도 지금 축구협회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전에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되게 애쓰시던 분이었어요. 원래 그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죠, 맞아. 왕 회장님이. 왕 회장님이 저기 스포츠 좋아하시고. 씨름. 그다음에 그 아들들도 약간 정치가 좋아가지고. 네. 럭비 하시고 막 이런 네. 것도 계시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뭐 회의하는데, 일본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올림픽을. 한국이 3표 받았어요, 그때. 몰표로 다 일본을 이렇게 다 갔는데, 이분이, 그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유럽을 갉아먹고 있을 때니까, 일본한테 한 번 올림픽을 더 주면 일본이 더 성장할걸요? 이런 식으로. 역시. 요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약간 이간책을 또 쓰셨고, 뭐. EJ? 오랑캐로 잡는다는. 저, 양이를. 양이가 외놈을. 아무튼, 그렇게 됐죠. 참. 지금 이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만치 안 하죠. 92년, 96년, 2000년, 2004년, 2008년까지만 해도 제가 저기 대학생이거든요, 아직.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2003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대학생이야.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학생으로 본 마지막 올림픽이어서 그런지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리고 런던 올림픽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매했고 중국이랑은 시차가 1시간 차이기 때문에 편하게 모든 경기를 볼 수 있어서 그렇지.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6년 리우에서 이제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하는 해가 됐잖아요, 이제 또. 그렇죠. 또 시차가 만만치가 않은데. 남미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다들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뭐 응원하는 선수 있어요? 특별히? 하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저는 특별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관심이 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빅스타가 왜냐하면 베이징은 사실은 박태환이가 금메달을 차상 최초로 따냐 못 따냐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기대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사실은 런던 때도 그렇고 딱히 그랬거든요. 그냥 양국에서 또 딸까 안 딸까 뭐 이런 거였지. 그때 런던 올림픽 때도 양궁이 이 베이징 때도 그렇고 성적이 예상만큼 안 못해서 말이 많았었어요. 이대로 좋은가 막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선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몸을 잘 써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늘 이제 사격이 제일 먼저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격에서 첫 번째 메달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좀 사격에서 스타트를 좋게 해주면 좀 재미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 유도를 좋아합니다. 유도 좋죠. 그 유도에서 몸을 힘을 쓰는 방향이 보이고 이럴 때 약간 쾌감이 있어요. 어쨌든 리우 다음에 이제 정말 가까운 데서 또 한 번 열리게 되는데 베이징 올림픽 다음에 이제 2020년 12년 만에 일본에서 또 열리게 되는데 이 일본 올림픽이 좀 문제가 많아. 열리긴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확정이 아니야. 아니 확정이야. 확정인데요. 지금 뭐 확정인데. 러시아 월드컵 카타르 맞거든요. 카타르 월드컵 다 막 불안불안해. 막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국가 행사를 유치하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과거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되게 돈만 인천 같은 경우는 빚더미에 올랐죠. 그런 경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평창도 불안해. 평창도 지금. 이게 그냥 그 동네 부동산 값만 올려주고 아무 효용을 못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죠. 부동산 값도 결국 왜 상관없어요. 네, 나는 그쵸, 땅이 그쵸. 없으니까. 순간적으로만 그냥 그런 거라서. 그렇지. 어쨌든 쇼 씨가 아까 잠깐 언급하려고 했던 그 일본 엠블럼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사태가 심각하던데. 그쵸. 올림픽 정신에 일단 위배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사건이 터진 것도 사실 몇 달 전 전이야. 얘기고 몇 달 전. 지금은 어떻게 돼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때만 대충이라도 개요라도 그때 아니 그때가 뭐 다들 아시죠? 그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엠블럼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나요? 로고? 로고죠. 네. 로고를 또 일본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간결하고 이뻤어 처음에 네.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무슨 스페인이었나 어디였나의 무슨 미술관 로고였나 네. 그거랑 너무 판박이인 거예요. 네. 네, 그거 결국은 누가 봐도 판박이라 가지고 그건 결국은 안 쓰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그냥 아니 해프닝이 근데 있었죠. 나는 그거를 만든 디자이너가 네. 본 적이 없다. 나는 그 스페인 그거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너무 간결한 이미지여가지고 사실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야. 왜 진짜 간결하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색깔을 똑같이 사용한 거는 그렇지. 레퍼런스가 없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 어쨌든 본인이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나는 이거를 내가 철회하겠다. 약간 자기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그게 일본의 약간 정신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폐를 끼쳤으니 뭐 그런.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딱 유치했을 때 그 흥분감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유치했을 때는 그 유치한 해 홍백과학 전에 그 유치에 힘썼던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김연아처럼 얼굴 마담을 했던 그 타키가 크리스탈이라고 그 일본 그렇죠. 네.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리고 혼혈. 원래 일본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올림픽 스타 같은 경우 사람들이 TV에 엄청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그 엄청 야와라 많이 주인공인 그 어, 유도 선수 그 아줌마도 매년마다 계속 잘 나오고 맞아, 계시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가지고 그래 저거 어떡하냐고. 보니까 그 스페인이 아니고 벨기에에 있는 극장 로고래요. 네. 너무 똑같잖아 저거.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빼놨는데 그때 송기정 선수가 너무 아이처럼 좋아하는 화면을 보는데 그게 너무 해맑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92년 때는 제가 기억이 있어요. 나도. 기억이 살짝 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막 길에서 우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또 그 얘기를 저 할아버지가 왜 우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애기니까 이제. 그리고 저희가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서 몬주익 언덕을 가는데 그 한글로 새겨져 있었어요. 네. 갔다 왔어? 갔다 왔죠? 저는 2번 갔어요. 갔는데 그 황용조 선수 뭐 이렇게 사인 같은 거 동판으로 해가지고 발자국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몬주익이 영국이니까. 뭐라고 써있지 알아? 무슨 뭐 동방의 먼 곳에서 온 자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뭐 이렇게 돼서 황용조 선수가 달리고 있는 거기 그게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랑 그 바르셀로나 거기랑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 악수하고 있는 그거를 파놨죠. 거기 경기장 홀 이름이 황용조 홀인가 네, 황용조 홀이에요. 오. 그리고 실제로 그 원래 몬주익 거기가 약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그 러닝 코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언덕이 이렇게 쭉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사카린 씨하고 같이 신혼여행 갔을 때는 이제 추워가지고 러닝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 혼자 거의 여행 갔을 때 저 혼자서 그냥 거기 이렇게 쭉 다 걸어갔었거든요. 지하철 안 타고. 근데 진짜 뛰어다니는 사람들 말고 하나같이 다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의료보험이 힘든 나라라. 근데 저희도 아프면 안 돼? 네. 저희도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를 탔는데 내려올 때는 그 구비구비 산길을 걸어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랬죠. 그게 마라톤 할 때는 평지가 아니라서 되게 힘들었겠구나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몬주익 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나라의 그 남한산성? 남한산은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높은 데다 성을 지어놓고 그렇죠. 이렇게 중세시대 소대 같은 게 성벽처럼 이렇게 예. 되어서 뭐 그리고 그랬습니다. 뭐, 네. 충정로역에 송기정 체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 작업실 바로 옆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송기정 선수가 그 받아온 아테네 투구가 있어요. 오, 진짜? 그거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그리스 아테네 투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야. 그거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네. 눈 부분이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머리가 작았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서양인 머리구나. 작거든요. 토르2 보시면 나쁜 놈 조무래기들이 쓰고 나오는 투구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찍었어. 아무튼 이런 자잘한 정보 드렸습니다. 우리 저희 1988년 말고 네. 왜 이제 2000년 되기 전에 92년 올림픽이 있고 96년 6년 올림픽, 있었죠. 92년이 이제 그 바르셀로나, 황금도 예. 몬주익의 영 96년이 미국인가? 아틀란타 올림픽. 아틀란타 미국이잖아요. 아틀란타. 그렇지. 그리고 2000년이 이제 시드니. 호주의 그건데 혹시 뭐 기억나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하나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게임 산업의 발전하고 같이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올림픽이 게임으로 되게 많이 사용됐었어요. 실제로 예, 닌텐도사에서 만들었던 올림픽 게임, 그 팬미컴으로 나왔었던 그 계속 연타 버튼 누르면 달리기 빨라지고 네. 이렇게 달리기 깨고 나면은 뭐 점프 뛰기 있고 그 다음에 장대 높이 뛰기 있고 3단 점프 뛰는 거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게임을 시작으로 MS 도스 시절에 이제 올림픽 게임만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마우스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양궁 같은 거를 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양궁을 게임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마우스가 없으면은 뭔가 막 커서가 막 움직이는데 내가 이렇게 딱 맞춰서 딱 누르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류의 게임들이 심지어 하계판, 동계판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국가를 골라서 그 국가로 이제 올림픽을 하는 건데 그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실제 그 올림픽 사용된 거하고 되게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막 그래서 이제 한국을 골라서 하는 거죠. 막 한 번에 4명까지도 할 수 있었어요. 맞아.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그 시작으로 이제 추후에는 쇼트트랙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돼 아이스링크에서만 하는 게임들만 다 모아가지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막 일본의 테크모사에서 만들었던 열혈 올림픽이라고 하는 약간 그 무규칙격투 올림픽 같은 개념의 게임들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게임의 공정 룰이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막 저는 솔직히 그 올림픽이 막 이렇게 관심이 많이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막 이 사람이 엄청난 스타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한 사람이고 그냥 여러 그런 명예가 있고 이 정도라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게 게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이제 뭐 어떤 취미? 이거 취미를 열심히 즐긴 그런 개념? 언니는 어떤? 저는 오히려 올림픽이 돼서 좋을 때는 뭐냐면 비인기 종목을 그 금메달이 걸려있거나 은메달, 동메달이 걸려있으면 중계를 해줘요. 맞아요. 평생 안 해주다가. 아, 그렇죠. 올림픽 할 때만 중계를 해줘요. 갑자기. 예. 갑자기 무슨. 공부 엄청 열심히 해요. 나 기억나는 거 있어. 체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당최 안 해주자가 해주잖아요. 막 소년. 그 마루 운동 같은 거 재밌거든요. 그래, 그 소년제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유명해져가지고 막 리듬 체조도 그렇죠. 해주는 거지. 그 전까지는 해주지 않았어요. 리듬 체조는 해주지도 않았어요. 기계 체조만 해줬지. 한국 사람은 안 나오니까. 다른 걸 떠나서 이거를 캐스터분 이분이 성의가 없어. 좋은 동작이네요. 그렇지. 네, 지금 무슨 선수 훌륭히 경기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턴을 5바퀴 돌면 초고급인데 3바퀴 만에 돌았군요. 딱 이거 남의 나라 선수기 때문에. 그럼 관심도 없어. 근데 내가 그 비인기 종목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기억이 나는 게 하키가 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하키가 메달을 땄던 적이 있는데 하키 경기장이 없어서 주차장 아스팔트에서 연습을 했는데 메달을 땄습니다. 안타까운 은메달이 아니라 이 열악한 사정에서 은메달까지 딴 선수들의 투지를 우리가 알아줘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멘트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좋은 멘트네요. 근데 그 하키가 그 잔디밭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감각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멘트가 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는 사실은 또 하나는 비인기 종목 말고 올림픽이 되면 북한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선수단, 네. 미녀 응원단. 그렇지. 근데 이제 미녀 응원단은 좀 나중에 2000년대 때 얘기고, 이제 92년, 96년은 아직도 6월 달에 호국보훈 포스터 그리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렇죠. 방공교육 받던 시대니까. 그렇지. 아니, 김일성이 94년, 막 이럴 때 돌아가시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는 92년도, 96년도에는 그 북한에 사람이 있고, 그들이 스포츠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아시아 게임이나 올림픽에 나오면 북한이 두각을 나타내던 게 여자 축구예요. 여자 축구도 있고 그 당시에는 개순이, 유도. 맞아. 유도 개순이 선수와. 근데 그 개순이가 일본을 꺾잖아.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왠지 우리나라가 이긴 것 같은 그런 그치, 어린 마음에. 그리고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 가끔 중국 선수를 이길 때도 그래. 좋아. 좀 그래. 어쨌든 우리나라 말을 하니까. 그렇지. 인터뷰할 때 그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몇 명 섞여 있어. 조청연계 애들이. 그렇죠. 그렇지. 일본에 사는 분들이 또 그리고 껴있기도 기록을 하고. 보니까 바르셀로나에 우리가 익숙한 그분이 나오세요. 코리아에 나오신 분인데, 영화 코리아에 나오신 분인데. 현정화? 아니요. 유순복이랑 유순복이 나와요. 배두나와 한예리. 그렇지. 배두나 한예리가 나와요. 복식. 그렇지. 복식이랑 단식에 다 출전을 그쵸. 해가지고 이제 뭐 메달을 따갔대는. 이야. 예, 바르셀로나에서도. 아무튼 훈훈한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참 그 비인기 징계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저는 그 체조가 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체조도 약간 북한이 강하거든요. 근데 왜 늘 체조가 약간 은메달만 따. 맞아. 양학선이 나와서 금메달을 딴 거지. 대단한 거죠. 매번 은메달만 따는 거예요. 그리고 여홍철 선수 기억나요? 여홍철 선수. 알아요. 네, 맨날. 우리나라 안마나 막 그렇지. 이거 3단봉 막 이런 거 잘하는 선수가 잘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그분들의 그 피부를 보면 정말 홍안의 젊은이라는 표현이 그렇지. 어울리는 그렇지. 붉은 얼굴에 상기되고 약간 건조한 그 얼굴을 그렇지.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청년을 보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애틀란타 때 또 황영조 선수 못지않게 저는 방수현 선수를 많이 응원했거든요. 배드민턴에 방수현 선수라고 있어요. 대교로 가신. 하여튼 그분도 참 좋아했고요. 그냥 동글동글하신데 잘 쳐요. 그쵸. 단식 금메달 땄어. 여자 단식. 유현상? 그 부인? 그 와이프도 수영 선수. 수영 선수 아시아. 이민이. 근데 그분은 아시안 게임. 아시아 게임 메달리스트죠. 저는 창 던지기 보는 걸 좋아했었어요. 창 던지기랑 투포환 던지는 거. 외국 선수들의 막 터질 것 같은 예. 그리고 인간새 이신바에바가 인간새 이신바에바. 신바에바. 남의 나라인데도 그렇게 걔가 계속 신기록을 깰 것인가가 그렇게 궁금한 거지. 그게 올림픽 나왔을 때 저지 이를 입고 음악을 들으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벽에 기대고 모자를 쓰고 멋스러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른 선수들 막 몸을 푸는데 최후의 시간에 딱 저지를 딱 벗고 이렇게 딱 완전 간지나. 그다음에 들고 막 달리잖아. 역동적으로 막. 그분의 몸을 그렇게 격렬하게 풀고 하는데 가운데 음악을 들으면서 딱 벽에 기대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있죠. 간지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막 그 어떤 역동적이고 그 어떤 다른 서사가 아예 없는. 그죠. 그러니까 동작으로만 이어진 무언가인데도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사촌 누나가 높이뛰기 경기도체전 막 나오고 이랬던. 그 체대에 들어간 그분? 네, 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일단 키가 커요. 175인가? 그렇고 여자인데. 그래갖고 그냥 한 달 전쯤에 경기도체전에 그러니까 선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뛰기 뭐 이런 쪽에. 그래서 너 한번 나가봐라 해서 나갔는데 은메달인가 딴 거죠. 얼마나 이 저변이 없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창던지기랑 뭐 하여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체육선수 쪽으로 간 건 아니고 지금은 요가 선생인데 지금은. 어쨌든 체대를 갔어요. 네, 어쨌든 체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많이 땄던 운동들이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몸뚱이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맨손 뭐 운동. 라켓이나 이런 그렇죠, 거만 그렇죠. 있으면. 근데 이제 2000년이 넘어오고 나서는 사실은 저는 가장 뿌듯했던 게 펜싱에서 금메달이 나오는 그 펜싱에서 뭔가 메달이 나온다는 게 이게 완전 유럽 스포츠야. 위로 귀족 스포츠잖아요. 그쵸. 하지만 기본은 칼싸움이라는 거. 그렇지. 네. 아니, 그렇긴 한데 펜싱 같은 경우에는 다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판독을 전자로 해요. 이렇게 닿나 안 그렇지, 닿나를 그렇지. 사람을 안 체크해요. 어. 그래서 되게 고급 판독이 돼야지 그치.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딸 때 그렇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남자 얼굴을 못 보고 우리가 네. 계속 응원을 하다가 그러다 딱 라스트 쫙! 그 젖은 머리 쫙! 그게 오스카! 그렇지. 그런 또 매력이 있는 스포츠예요. 펜싱이. 못생기면 안 된다는 거. 다 또 잘생겼어 나는. 체력이 저는, 좋아. 저는 다 그런 것보다 그냥 하여튼 단순한 게 되게 멋있는 거죠. 높이 뛰기, 멀리 뛰기, 3단 뛰기도 진짜 취향이 재밌어요. 달라. 나 딱 하나 할게. 그리고 그 올림픽이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으로 들어간 게 아테네 올림픽으로 생각을 해요. 어. 그 전까지는 이거를 스포츠를 어떻게 중계하느냐. 경쟁.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메인 그거가 항상 KBS를 그래, 줬으니까. 맞아. 근데 이게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MBC에서 김주아 아나운서가 그래, 아테네 가서 그래. 아테네에서 여신처럼 입고 중계를 해요. 그래. 아, 맞아. 아니, 아테네에 가가지고, 왜 올림픽만 되면 이원으로 하잖아. 왜 9시 뉴스, 예, 8시 예, 예. 뉴스. 아테네 연결하겠습니다. 하면 김주아 아나운서가 이렇게 아테네 여신처럼 드레스를 입고 이거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헤라 여신처럼. 그래서 저는 그 중계를 보고 이제 올림픽이 스포츠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에 왔구나. 일본은 옛날부터 그랬어. 그리고 중계를 캐스터를 누구를 쓰느냐가 이제 중요해졌거든. 중요하지. 김성주를 쓰냐, 안정환을 쓰냐, 신문선을 이영표를 쓰냐. 쓰냐. 이게 중요해진 시대가 왔구나. 를 그때쯤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스포츠 선수들도 이제 다른 길이 있잖아. 맨날 무슨 뭐 어디 체육 선생님, 뭐 이런 뭐 어디 누구 초등학교 감독. 어디 감독. 그렇지. 뭐. 그거 지도자의 말고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 스포테이너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뭔가 그런 길이 많이 열린 그게 거예요. 지난주 마리텔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진짜 야 안정환 나 어제 진짜 배꼽 빠지는데 어제 방송이 야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잘생겼는데 고급스럽게 생겨서 경박해. 정말 이거는 정말 좋은 그런 어디 이천에서 구운 도자기에다가 아폴로 얹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게 다 MBC예요. 그래. 하지만 그분의 딸은 아버지를 닮아서 못생겼다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죠. 그렇죠. 아버지는 꽃을 든 남자였거든요. 본인의 엄마 젊었을 때를 봐야 되는데. 네. 내 남자에게서 낯선 여자 얘기가 나는데. 네, 그런 분이셨는데. 끝내? 네? 뭐, 네.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하여튼 올림픽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리오. 근데 여유가 안 돼요. 솔직히 맞아. 학생 때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 2시, 3시, 뭐 이때 중계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거를. 베이징 때가 좋았어. 그래서 그때 저녁 무렵에 보고 좋았어. 그리고 또 이게 보고 있으면은 다음은 여자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또 약간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이렇게 그렇지. 보여주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었죠. 그것도 있다 이제 방송하다가 유도회사 중계 배드민턴으로 넘기겠습니다. 아 맞아. 그렇지.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멀리 뛰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줘.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왜 저기 막 초고속 카메라. 비싼 카메라. 예. 초고속 카메라. 그게 이게 딱 삭삭삭삭. 그러면서 꼭 음악 그런 거. 든든든든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보여줘. 네. 그 다음에 그 단상 이렇게 딱 올라가서 딱 노래 딱 멋있잖아요. 네. 국기에 대한 경례 딱 하고 울잖아 또. 이렇게 울어요. 거기 사람들. 그리고 그게 또 막 3등이 공동 점수일 경우에는 1등만 있고 그 단상의 높이를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렇지. 난 그런 것들이 너무 어떤 이 평등, 올림픽이지. 이 정신 그런 게 되게 느껴졌었거든. 근데 올림픽도 점점 돈잔치가 되고.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거 폐막하고 바로 장애인 올림픽 네, 개막하고 패럴림픽하고. 그리고 팀전 같은 경우는 단상이 엄청 크죠. 맞아. 그렇죠. 길게. 나 그게 너무 웃겼어. 길게. 왜 다 올라가야 근데 되니까. 옛날에는 대표 선수만 올라갔어. 네, 그렇죠. 맞아. 네, 그랬었죠. 근데 요새 들어서 그 단상을 또 디자인을 누가 하느냐. 이것도 그 단상 디자인을 누가. 특히 동계올림픽 그런 거 되게 신경 써.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얘기 안 했다. 다른 나라 올림픽을 가면 그렇게 거기는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그렇지. 그게
그렇게 솔직하게 그쪽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좀 진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막 흔들고 막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거 동포니까 떠나서 우리나라의 올림픽 마일을 좀 바꿔줘라. 제발. 디자인이 구리다. 아, 그 파란색 좀 이제 그만 입힐 수 없나? 올림픽 마이와 그 뭐지 집업으로 입는 잠바 있잖아요. 그래. 아, 예, 맞아요. 디자인 좀 바꿔주라. 그거 좀 잘해줘라. 아니 미국 선수들은 폴로를 입고 나와요. 그래. 아니 우리나라는 아니 제일 평상복으로 입어도 될 그래, 법한 걸 줘.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제일 모직 아니면은 LG 패션일 거 아니야. 아, 그렇겠지 당연히. 하여튼 이서영 각성해야 돼요. 지금 제일 모직에서 합니까 지금 이거? 하여튼 그거랑 그 메달 딸 때 거기는 그 한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막 흔드는데 그런 게 감동이죠. 진짜 영국 금메달을 딱 버버리 입고 따면 나온다니까. 알았어. 그래. 금메달 딱 따면은 그 선수 보여주고 관중도 딱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막 그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네. 우리가 하는 그런 중계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또 이미 첩보를 다 받아놔가지고 관중석에 누구 어머니가 있다. 아, 맞아. 맞아. 그러면 또 그걸 또 잡아줘. 그 오물 막 울고 막. 그것도 있고 지금 이 시각 뭐 모태범 선수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 딱 보여주면 그 집에 사람들 다 모여 있어. 사람을 모여가지고 아니 메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마음이 조여서 못 보겠어요. 맞아. 엄마는 못 봐 또. 다 이런 맛들이 지금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네. 하여튼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올림픽 중계 기간 동안에는 매일매일 이 뉴스의 시작이 오늘의 우리나라 올림픽 순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와 선수의 히스토리. 그렇지. 아, 이 선수는 무슨 선수는 섬에서 어렵게 자라. 뭐 삼남 미녀 중에 몇째로 자라. 어렸을 때부터 뭐 두각을 보여. 아, 미치겠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권위로 인해. 맞아. 그래서 뭐 핸드볼 명문 어느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7세에 실업팀에 들어가. 하지만 그 선수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실업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상무로 들어갔으나 늦게 빛을 발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림픽 폐막식을 하고 나면 이제 TV 예능에 그렇게 나오죠. 또 그 시즌이 오죠. 게스트로 88 할 때는 카퍼레이드를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88, 92 카퍼레이드를 해요. 그 다음에 2002년에 월드컵 때 서울 광장에 그 무슨 카퍼레이드를 희동구 감독까지 해가지고 단상에서 막 그런 그때 유명한 멘트가 김남일 선수죠. 나이트.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세요? 선수 나이트가 하고 싶은데요. 야. 나이트 안느랑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김남일 아버지가 그랬어요. 애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운동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한 게 축구라고. 아이고야. 아버님도 너무 소탈한. 네. 아버지의 소탈함을 알 수 있었죠. 그냥 서울 시내에다 대놨던 자동차들 몇 대가 부서졌다는. 예. 그래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던 네, 위아더 월드. 예, 위아더 월드. 결국 우리 모두 다 그 비더 데블이었죠. 그렇죠. 그때 태어난 애들이 있어. 네. 올림픽도. 네, 너무 월드컵.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 만드신 분들이 있어. 전 그때 퍼레이드 때 히딩크가 지나갈 때 전 등지고 있었거든요. 의경이라 가지고. 네. 또 이렇게 짜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짜네. 정말 눈물 없이는 응답하라 2002. 너무 짜네. 이거 언젠가 나옵니다. 네. 좋은 일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다른 거는 그것보다는 올림픽 때는 그 노래가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포츠 중계라는 걸 이렇게 TV에서 자주 볼 일이 없어요, 맞아. 사실. 그런데 올림픽 때는 하루 종일 맨날 나오니까 그렇지. 그 KBS 그 스포츠 시작하면 나온 노래 있잖아요. 스타디움 노래. 따라따라따라 뭐 이렇게 해서 그거가 너무 좋았었어요. 장장. 이게 노래 있어요. KBS 심지어 이거 일렉트로닉 음악하는 애가 그 올림픽 스타디움 송이라고 해가지고 KBS 걸로 그거 믹싱해 놓은 게 있어.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멋있지 않나. 그리고 사정상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보여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경우 지금 말하는 순간 뭐 이렇게 하면서 밑에 쬐끄만한 화면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배드민턴으로 화면 넘기기 쓰지가.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라니까. 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뮤직 방송 페스티벌 사고도 또 같은 더럽게 거야. 많아요. 또 맞아. 그래. 별별 문제 다 있죠. 송신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이거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너네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한 번에 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금메달 순서로 매기지 말고 전체 메달의 그렇죠. 가치는 똑같으니까 메달 숫자로 매기자. 금메달로 매기는 나라 우리나라는 몇 나라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이제 의견들이 있죠. 예. 그래서 금메달 3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으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총점 순위를 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그렇게 하자. 뭐 별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사람들은 금메달로 매기는 거에 공신력을 아직도 믿고 있다는 그래서 거예요.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면 2로 무는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지. 이게 진짜 금이라는 금이라는 거예요. 거를. 예. 하지만 금메달은 아는 은이고요. 금으로 도금이 되었다는 거. 그렇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그렇습니다. 네. 깨물어도 흔적이 안 남는다는. 아니요. 금은 깨물면 자국이 나요. 연성이기 때문에. 은은 이제 뭐. 갑시다. 하여튼 뭐, 이 정도면은 올림픽에서 이제 남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또 생겨 리오 올림픽 끝나면. 그래. 또 그렇겠죠. 그거는 뭐 그때 하기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팝팝 판정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열받을 것 같아서 참을게요. 그래요? 네. 매년마다 있는 네, 일입니다. 예. 저도 피파에 글 좀 썼거든요. 네. 하여튼 88 서울 올림픽과 소년소녀편 2부작 그냥 올림픽과 소녀소녀 합시다. 너무 딴 얘기가 많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때 뵙겠습니다. 끝.